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식재산 일반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재산의 어떤 보호와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았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사회에서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둘러싼 분쟁도 어떠한지를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첫 번째는요, 관련 산업의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발전에 뭐한다?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즉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들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하시킨다는 거죠. 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분야의 어떤 산업과 문화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걸 제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후속의 지식재산권의 개발과 창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기업에게 있어가지고 지식재산권은 곧 뭐다?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경쟁력. 그래서 이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이런 지식재산권의 출원 순위 얼마나 많이 출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 자 보시게 되면 일본과 거의 유사한 형태죠. 출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원이 돼가지고 보호도 좀 잘 됐으면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순위는 어떻죠? 예, 좋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호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그 해당자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의 경고장 발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 심판, 그 다음에 미인 형사상의 제도 및 행정적 구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고장애 발송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경고라는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이게 지식재산권이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당장 뭐해라? 침해 행위를 중지해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를 통해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인 그런 뭐 제도 및 행정적 구제 절차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과 그리고 비용 면에서 조금 말 수 있죠. 예,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심판, 특허 심판, 그 다음 민형사상의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정적 구제 절차,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특허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허 심판에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권리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던 것처럼 요 뭐죠? 권리 범위를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 특허권자가 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침해하고 있는 이 사람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권리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권리 범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민형사적인 구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경찰이나 그 다음에 검찰청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식재산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여튼 누군가에게 침해를 받았고 그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나 청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상표. 이 상표의 경우에는 뭐죠? 상표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특허 심판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특허 심판은 말 그대로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람의 관련된 내용들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산업재산권의 특허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형사적 구제방법은 이런 심판이 아니라 뭐죠?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적인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재산권의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저작권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뭐 가급적이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간이중재 혹은 조정제도 라고 얘기되는 것이 바로 행정적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보았던 내용들은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앞의 내용은 뭐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쉽게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는 것은 침해 주장에 대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침해 주장에 대해서 누가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침해 받았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 처해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의 사례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자, 이 경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고장을 보냈듯이 그분도 경고장을 보내겠죠. 자, 그럼 경고장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침해 성립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어떤 제조, 판매 등의 실시 행위를 중지해야 될 만큼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차 없이 뭐 해야 되죠? 중지해야 됩니다. 중지하셔야 된다고요. 경고장 접수 이후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였다고 한다면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판매 행위 중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대응청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응청. 자, 대응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보게 되면은 제품과 관련했을 때는 어떤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디자인을 변경하든지 상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침해 가능성에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회피하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 이제 그런 게 힘들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권리를 뭐하죠? 이전해 달라고 의사 표현을 하면서 그걸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상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찾아보고, 만약 무효 사유가 발견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내려진 그러한 심판에 대해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내용이 우리가 침해를 당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본의 아니게 뭐 침해를 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수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지식재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특허 정보 공색을 통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매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뭐 하라고? 사전 정보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었죠. 예, 여기서도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특허 정보 검색. 두 번째 내용은요,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뿐 아니라 수출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앞선 시간에 그런 예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만약 이렇게 심말릴 경우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수출 지역에도 그와 같은 특허권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업의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에서 검토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 권리자와 협상을 통해서 실시권 허락을 받거나 권리 양도를 받는 겁니다. 앞서 우리 조금 전에 본 거죠.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 권리를 저한테 넘기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이제 해결하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을 피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을 고려하라는 것,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그대로라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접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을 고려하면서 피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사업 실시 이전에 미리 등록받아서 분쟁을 반영해라. 예, 맞죠. 상표권 뭐하라? 사업 실시 이전에 등록을 하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저작물 활용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용 허락을 받았을 때 허락한 용도를 뭐 하면 안 된다? 넘어서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락해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하는 것을 줘야 된다? 예, 가짜 상품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정품 여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위조품을 발견했어요. 위조품 발견하면은 이제 우리 특허청에 있는 위조 상품 제보 센터에다가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에 불법 복제물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주저하지 말고 저작권 보호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 제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